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가 위상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일본의 경우 국가의 운이 다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전쟁의 피로 성장한 나라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에서 자라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없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어 이제는 무너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혐한은 그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한국, 정체하는 일본, 포기하고 귀국을 결심하는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지부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7년 전 한국에서 오사카로 온 지인 김 씨는 부인의 출산을 계기로 일본에서 철수하기로 결심했다. 부부는 30대 중반으로 둘 다 일본 회사에 근무하며 선진국 일본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며 김 씨는 말했다. 잠깐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한국이 점점 변하는 모습에 당황할 정도였어요. 한편 일본은 7년 전 이곳에 왔을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확실히 한국 사회의 변화 스피드는 빠르다. 2018년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일본이 39,304달러, 한국이 33,320달러였다. 2000년에 3배였던 차이가 15% 정도로 좁혀졌다. 한국에 가도 소비 생활이나 사회 인프라의 수준 차이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 IT의 보급과 활용은 오히려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 관공서, 은행, 쇼핑 등에 필요한 일상 서류는 거의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도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어디서든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쇼핑과 식사를 결제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현금을 만지는 일도 드물다. 편리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실천에 있어서도 지금 국제사회의 평가는 거의 동등하거나 한국이 더 높을 정도다. 시민복지나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시책이 실행에 옮겨지는 스피드도 빠르다. 식재료 생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김치 중국산, 돼지고기 국산, 소고기 미국산이라는 표기를 어떤 작은 식당에 가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소비자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 알고 싶을 터인데 싸구려 후라이드 치킨의 닭고기나 덴뿌라의 새우가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다. 2015년 1월부터 음식점은 전면 금연이 되었다.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에 온 손님은 아직도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라며 놀란다. 내가 한국에 다닌 지 35년이 되는데 추격당하고 추월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한국에 갈 때마다 경험한다. 물론 한국도 젊은이에게는 결코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 2018년 30세 미만의 실업률은 9.5%에 달하고 인력 부족인 일본 기업에 대한 취업 세미나도 성황이다. 자살률은 2004년 이후 OECD 가맹국 1, 2위를 다툰다. 저출생의 위세도 멈추질 않는다.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수는 일본이 2018년 1.42에 도달했는데 한국은 마침내 1.0을 끊었다. 가족 간이나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사회의식 변화도 있겠지만 육아에 돈이 많이 드는 환경임은 동일하다. 귀국을 택한 김씨 부부는 한국의 삶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환경을 생각할 때 두 사람은 정체하는 일본을 포기하고 한국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택했다. 섭섭하긴 하지만 한국 경제가 일본의 종속적, 의존적이었던 것은 무척 오래전의 일이다. 일본이 긴 세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에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여 성공했으며 그 부작용에 힘들어하면서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한 해간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으로 치우침이 분명했던 관계도 점점 수평으로 이동하였다. 양국의 젊은 세대는 우열의식의 멍에에서 이미 해방되었다. 패션, 음악, 음식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하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많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고 한국을 상급자의 시선에서 내려다보며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가 한국이 되면 깔보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치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 맞다. 이런 것이 바로 정체인 것이다. 비교적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지부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적지 않은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점점 세계 상위권 국가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도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부분의 가게에서 신용카드조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8, 90년대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일본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8, 90년대의 아련한 추억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임금이 내려가고 있다는 자책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의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결정적인 요인, 국제적으로 봐도 더 이상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는 동양경제의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일본인의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오르고는 있지만 90년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주변국들이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임금 역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30, 40대 직장인 임금은 10년 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직장인의 임금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세대 급여를 올려주는 대신 30, 40대의 임금을 낮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일본 모든 세대의 임금은 그 어느 세대도 오르지 않고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0, 40대는 돈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어렸을 때 상사에게 한턱 내라고 하면 네가 상사가 되면 후배에게 한턱 내려며 술을 샀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상사가 됐지만 그런 여유가 없게 되었다. 물론 신흥국에 비해 높다고는 말하지만 일본인은 더 이상 국제적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이 되었다. 일본인의 월급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낮은 위치에 있다. 중고년 셀러리맨의 잔인한 현실 20년간 월 수입 10만엔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인의 수익 감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조사에서 2000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55세 월 수입의 평균이 62만 2,500엔에서 53만 6,400엔으로 하락했다. 더 놀라운 것은 월 수입 하위 10%는 45만 2,600엔에서 35만 600엔으로 하락한 것이다. 일본형 고용이 무너지면서 급속히 세계화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타치바나 씨는 우수한 사람일수록 조직에서 자립하고 개인의 힘을 높이고 있다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기회로 전문성을 높이고 부업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50대가 되어가는 잃어버린 세대는 능동적인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일본의 비참한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한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 취업을 결정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라는 것이 질 좋은 일자리인지 아니면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취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2012년 말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일본 경제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실업의 고리를 끊고 장기간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일본 정부는 업적으로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양적 고용 상황은 개선됐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임금 수준입니다. 일본 재무성의 법인기준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7% 증가했지만 인건비 증가율은 3%에 그쳤습니다. 잃어버린 20년 기간 등의 인건비를 억제하며 기업이 생존을 모색했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중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것입니다. 일본 기업에서 나이가 많은 직원이 늘면서 관리직 보직을 맡을 수 없는 중장년층도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 대졸 50대 남성의 55%가 과장 이상으로 승진했지만 2018년에는 그 비율이 44%에 그쳤습니다. 인적 구조조정이 많지 않은 일본 기업에서도 오래 버틴다고 승진이 보장되는 시기는 이미 예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취업을 한다고 해도 외국인의 승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점점 낮아지는 임금 수준을 보고 있으면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한국의 실질 임금이 일본을 이미 앞섰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것은 직종, 연령 등 다각도로 데이터를 비교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은 내려가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역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역전도 한국 노조 최저임금 16% 인상을,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한다면 한국의 지금과 같은 임금 상승률이라면 한일 최저임금 역전은 시간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건비 상승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신규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어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한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교수님 역시 한국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며 지금의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입이 점점 줄고 있는 일본 사회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중상층과 서민층입니다. 그 결과 서비스업의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언제부터인가 1만원 미용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용실이 보통 3에서 4만원 정도 있는데 이제는 1만원 저가 미용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1만원 미용실은 꾸밈에 관심 없는 사람이 간다는 논란이 일고 있을 정도입니다. 천엔컷은 겉모습이 아무래도 좋은 사람이 이용, 게시물에 반발 잇따라 머리에 수천엔을 사용하는 쪽이 고통, 여성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밤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층 풍속녀 3,500엔으로 몸을 파는 여자들, 성 디플레이션화가 멈추지 않는다. 일본인들의 수입이 줄다 보니 밤문화 쪽 물가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500엔, 하나로 약 35,000원에 밤일을 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우리도 똑같다, 국뽕 좀 그만 빨아라, 혐일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좋지 않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반세기 가까이 살아오면서 우리 경제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경제의 추락과 대한민국의 상승세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 발전하고 있고 현재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본처럼 좌절하고 남 탓만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결과는 일본과 한국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